실제로 액션의 타연기구 26페이지군요. 타연기구에 타연기구 어딥니까? 건반하고 해머만 말해 액션이라고 전체적인 거 액션을 타연기구 그러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쟤들이 잘못되면 뭐가 나빠져? 터치가 나빠져.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바로 잡아주는 작업은 뭐 한다? 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피아노는 반드시 음률을 정해주는 조율이 필요하고 또 기계적인 작업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액션의 동작이나 건반의 동작이 잘못되면 터치가 나빠져서 연주하는데 지장이 생기니까 반드시 조정 작업도 필요하다. 우리 이제 상식이 됐어요. 그런 조정 작업이 근데 이제 만약에 다소 음률이 떨어져 있더라도 연주는 할 수 있는데 터치가 안 좋아서 건반이 안 올라와서 타연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피아노를 칠 수가 없으면 아예 그건 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뭘 잘해줘야 된다. 조정을 잘해줘야 된다. 네? 조정을 잘해줘서 이분이 만지고 나니까 피아노가 너무 좋아졌어. 소리도 좋아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건반 동작이 좋으면. 그래서 뭘 잘해야 된다. 조정을 잘해주는 조율사가 인기 있는 조율사다. 어? 자, 그래서 그 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는 이 타연기구에 하는 명칭서부터 하는 일에서부터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자.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타연기구에서 보면은 뭐 그랜드 용품과 그랜드 용품이 쭉 나오는데 자, 이거를 보다 여러분이 이건 참고를 하시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명칭을 직접 구조를 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이 하나하나 구조마다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칭들이 제대로 나와 있군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또 그림을 보시면서 실물을 직접 보면서 하십시오. 실물을 직접 보시면서 뒤로 주세요. 네, 뒤로 가시고 하나만 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제대로 동작이 돼야 되려면 이게 한 모델이죠. 자, 요게 이런 게 지금 몇 개 모인 거예요? 88개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 이 88개 중에 지금 모인 게 요렇게 된 거 해머 쪽이고 아래에서 밀어줘야 되니까 위펜 쪽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소리를 잡아줘야 되는 거 댐퍼. 이 세 개가 모여서 한 조다 말이에요. 그중에 제일 위에 있는 해머 쪽. 자, 볼까요? 맨 처음에 명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이름들이 뭡니까? 이름이 영어예요. 영어. 근데 이 피아노가 우리 악기가 아니고 서양 악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기 명칭들이 좀 자기 명칭화 할 수는 있겠는데 우리는 아직 우리말화 하지를 못하고 지금 원명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명칭들을 최소한 실력 있는 조율사라면 어찌해야 돼? 알고 계셔야 돼. 알고 있어야 실제로 소비자들이 저기 뭐가 어떻게 잘못됐어요? 그럴 때 요 끈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 시원찮죠. 그러니까 반드시 브라이드 테이프가 지금 어떻습니다. 캐쳐가 지금 어떻게 됐군요. 나트가 어때서 그리고 명칭들을 정확하게 구사를 해줄 때 어떨까? 훨씬 더 있어 보여요? 그래. 실력 있어 보여.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명칭은 필요한 부분은 꼭 좀 외우셔야 돼요. 자, 언제 집에서 외워라. 내 집에서 외운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언제 외우자? 지금 외우세요. 지금 이걸 외우지 못하면 수업은 안 끝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명칭들을 좀 정확하게 안 받쳤으면
번째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보세요. 지금 해머 펠트 우리가 지금 양모를 압축한 거라 그랬죠. 그 압축 정도에 따라서 음색이 틀려진다 그랬죠. 그래서 해머 펠트예요. 그 다음에 속에는 보면 여러분들 것 중에도 큰 것 해머 펠트의 모양새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서 어떤 거는 언더 펠트가 있고 갖고 계신 것 중에서도 언더 펠트가 없는 것도 있겠죠. 이건 어때요? 지금 언더 펠트 빨간색, 어떤 건 초록색, 어떤 건 보라색. 여기 작은 거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보다 이제 강한 힘이 충격을 줬을 때 그 탄력을 좀 막아주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태 여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해머,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해머 페스너가 4번 해머 우드에다가 어떻게 놨어? 압축을 시켜 묶어놓은 거죠. 페스너. 소리 철한다는 거죠. 페스너. 페스너. 자, 오래된 피아노 어떻게 터진 피아노 어떨 수 있어? 이 페스너가 터지는 거예요. 이 해머 펠트가 팽창을 하니까. 근데 그걸 묶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피아노로. 뭘로? 이 끈으로 묶어놨어요. 실로? 끈으로 묶어놨죠. 실인지. 어떤 끈? 실로? 실처럼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이제 텄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묶어놓고 사실은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붙으면 떼어놔야 돼. 이제 풀어버려야 되는 거지. 다시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패스는. 네, 페스너가 한번 터지면 공장에 작업할 때는 이렇게 어떤 기구에서 꽉 누를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 갖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래서 페스너로 집어넣을 이렇게 이런 원성대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터졌다 하면 어떡한다? 그야말로 제가 얘기했던가요? 안 했죠. 묶어서 그렇지만 이 해머가 벌써 텄다면 음색이 벌써 바뀌고 경도가 틀려지고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터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해머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머 어때요 지금? 한 벌을 보시면 이쪽으로 갈수록 작고 가볍고 뾰족해지고 크고 뭉툭해지고 이쪽은 똑바로 서 있는데 얘는 기울어져 있군요. 왜 그래요? 현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현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 사이즈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머를 교환할 일이 생겼다. 반드시 어떤 사이즈로? 같은 사이즈로, 같은 경도로, 같은 색깔로 뭐 이런 조건을 맞춰야 되죠. 근데 새로 구입한 해머가 기존 있는 해머하고 경도가 같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싱 작업도 또 필요하고 암만 해놔도 음색이 틀려질 수 있고 피아노에는 치명타예요. 해머를 서로 교환해줬다 이 말은. 그래서 이 해머 크기가 다 다르구나. 여기 경도 보시면 높이도 똑같아야 되고 이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지만 이 높이가 조금이라도 틀려보세요. 벌써 타연점 위치가 다른단 말이에요. 음색이 틀려요. 배음의 효과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꼭 높이가 좀 같고 가격이 어때야 돼요? 절대 똑같아요. 그래서 똑바로 가서 딱 가운데 해만 때려줘야 돼. 조금이라도 휘어거나 틀어지면 옆에 하면 다 버려. 그래서 동작이 안 돼 버린다. 자, 그래서 해머 그랬습니다. 해머. 그래서 우리 크게 통칭해서 이걸 뭐라고 하자 그냥 해머. 해머. 우리 저쪽 더 나이 드신 원로들 한마 어디 발음일까요? 독일어 발음이야? 아 독일어는 한마 그러나? 한마? 그런가 모르겠네. 자 우리 명칭도 이왕 영어로 써졌으니까 해머. 자 그다음에 얘를 8번 먼저 하겠습니다. 8번이 뭐예요? 바트. 이건 외우셔야죠. 바트. 총뿌리 뭐 개머리판에서 근본이 되는 부분이야. 바트에다가 해머를 연결시켜주는 거 5번 언더라인. 샹크. 자, 이런 둥근 모양을 하고 있죠. 샹크고 이 샹크하고 해머하고 다 각자 따로따로야. 그런데 따로따로를 이렇게 샹크 따로, 해머 따로, 바트 따로를 어떻게 하는 거야? 붙이죠? 예. 뭘로? 나무, 목공. 목본드, 악교. 악교는 사실 막 끓여야 되고 농도 맞춰야 되고 해서 우리가 현장에 있는 우리 조율사들은
거의 쓰진 않아요. 끓여야 되니까 우선 당장에. 그래서 뭐 써요 우리? 목본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수적으로 목본드를 가지고 다니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아까 썼는데. 목본드. 자, 그 다음에 목본드. 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가 이제 조금 목본드니까 어떤다? 떨어질 수 있죠? 얘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야. 예? 떨어지고. 자, 샹크라는 것도 또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느다란 것이기 때문에 어떨 수 있어? 부러질 수 있어요. 샹크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부러졌네. 부러졌어. 어떡할까? 어? 그러니까 이제 샹크 갈아 끼우면 되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아까워. 또 갈고 어쩌고 하느라고 성가셔. 그러면 벌써 이런 면적이니까 이제 아래쪽 것도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사실은 붙이죠. 붙여가지고 또 불안해. 뭐 딱 그거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야말로 감아서 이렇게 엄마들은 싫어할 것 같은데 새거 갈아달라 이거. 그렇죠 이제 모르니까. 제대로 되면 정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돈 받고 해야 되는 거지. 더 좋지 뭐. 예? 샤크예요. 샤크. 그래서 부러질 수 있다. 예, 또는 교환하자. 그럽니다. 자, 이거를 밭에다 접착제로 붙여놓은 거다. 예, 그래서 나중에 근데 해머가 이제 이 나무니까 사실은 또 똑바로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위치가 항상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한다? 샹크가 휘어요. 휘어. 그래서 저 지금 간격들이 해머 간격이 어때야 됩니까? 일정해야 돼. 근데 얘만 봐도 지금 어때요? 넓은 쪽, 네, 좁은 쪽. 여기는 넓다면 여기는 좁아지고 간격이 안 맞잖아. 그럼 가서 현을 때리는 위치가 어떨까요? 딱 중앙을 때려줘야 되는데 모퉁이를 때린다면 더 심하면 어떨 수 있어? 두 연만 때리고 한 연은 못 때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어떡할까? 무조건 갈아줘. 나무니까 휠 수가 있다 그랬잖아. 그럼 나도 휘게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나무는 열을 가하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모양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샹크는 바로 잡아서 똑바로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것들은 보시면 지금 어떻게 해놓은 거야? 물론 인도 자국이야. 네. 하도 심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것도 기술적으로 해서 나무가 타지 않도록 해야 돼. 금방 타버릴 수 있다. 샹크.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왼쪽부터 할까요? 자,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직접 조립을 해야 되니까 조립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플랜지. 어디 있어요? 15번이군요. 플랜지를 뭘로? 플랜지 나사로. 자, 나사를 꽂았어요. 어디에다 조립할까요? 센터 레일 그랬죠. 여기가 제일 중앙에 있는 센터 레일에다 해머도 위펜도 댐퍼도 조립을 한다. 그 조립해주는 곳 플랜지. 자, 나사를 꽂아서 어디에다 센터 레일 각 부분에다가 뚫어져 있겠죠. 네. 가서 이렇게 꽂아서 가만히 틀어서 구멍에다가 꽉 조립하면 이렇게 세우는 거죠. 문제가 생긴 해머는 내가 빼야 돼. 풀러서 수리를 해야 돼. 어떡할까? 얘를 빼고 싶어. 어디 있는? 플랜지 나사를 풀러주면 뺄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빼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프링이 끊어졌네. 뭐 바트가 센터핀이 어떠네 하고 수리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다시 가서 조립을 하는 거다. 그래서 플랜지 반드시 외워줘야죠. 13번이군요. 15번인가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조립을 고정시켜 놓고 나서 고정이 딱 되면 실제로는 200만 번에 200만 번, 700만 번 움직여야 돼. 뭐가? 관절 역할을 하는 게 센터핀. 저 시간에 했었죠. 반드시 이건 외우자. 어디 있나요? 12번이군요. 센터핀 주위에는 빨갛게 뭐가 있어요? 부싱 크로스. 자, 얘가 습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팽창하니까 뻑뻑이. 센터핀이 뻑뻑하니 동작을 못하게 하고
지금 같은 계절에는 헐거. 수축을 하고 헐거워지는구나. 센터핀이 어떻게 돼? 헐렁. 헐렁헐렁해. 다 심하면 맞아. 맞아. 빠져나와. 헐렁헐렁하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동작을 똑바로 가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 이렇게 가는 거죠. 흔들 가는 거야. 그러면 제대로 된 위치를 때리질 못하고 해머에 맞는 위치도 틀려지는 거예요. 소리 어떨까? 소리 일단 약해져요. 그리고 팅 하고 좀 턱하는 잡음이 날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얘가 절대 흔들흔들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센터핀이 헐거운가? 이게 보면 다 우리 학원에서도 많아요. 지금 해모가 똑바로 탁 이렇게 갔다 와야 되는데 팅 이렇게 가 이렇게. 어? 이렇게 흔들려. 원인이 뭐다? 센터핀. 헐렁. 센터핀 때문이다. 또 하나. 수신 거. 노노. 지금 아까 플랜지 나사니까 나사가 그럴 수 있어 또. 나사가 알고. 틀리잖아. 그럼 또 플랜지 자체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고 센터핀이 헐거워서 그럴 수 있고. 자, 이 플랜지를 센터핀으로 딱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고정시킨 게 뭐냐 봅시다. 10번이군요. 바트 플레이트 안드레 이걸 외우셔야 돼요. 플레이트. 나는 이거 뒤에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전혀 그냥 개의치 않아서 귀찮아 외우는 것도 성가시고 뭐 이거 별로 중요성을 못 놨어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어느 댁에 가서 조율을 해줄 때 반드시 정상적인 내가 이걸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한다면 이 플레이트 나사 안 조일 수 없어요. 플레이트를 보니까 뭘로 11번 나사로 조여놨네요. 나사니까 어떨 수 있어?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드라이버가 필요해? 일자. 뭐 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먼저 구입했죠? 뭐 하느라고? 저. 용기. 롱에 찍느라고. 털어 조일 수 그냥 이런 웨지 뒤쪽으로 이렇게 꽂고 이러지만 이 좋은 태도 아니야. 벌써 이걸로 싹싹싹 빨리 꽂아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 하는데? 이 플레이트 나사 조일 때 필수품. 플레이트 나사. 그래서 제가 그걸 공급을 하는데 나사니까 내가 한번 살짝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살짝만 풀을게요. 벌써 얘가 어때요? 움직여. 건들건들해. 그러니까 똑바로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흔들. 그럼 음색이 벌써 틀려져. 그러니까 반드시 뭘 줘야 돼? 플레이트 나사 줘야 돼. 자, 그러면 하나 다 배웠어요. 해머는 반드시 정상적으로 가서 200분의 1초, 500분의 1초 치고 제자리에 돌아와야 돼. 근데 얘가 흔들흔들 하고 있는 거 이유가 뭐다? 어? 첫째, 얼른 먼저 배운 게 뭐였어요? 플랜지 나사. 그죠? 나사가 풀렸나 보시고. 또 하나는 플레이트 나사가 풀렸나 보시고. 또 하나는 센터핀이 빠졌나 헐거운가. 어떤 확률이 제일 많아요? 센터핀이 먼저 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 플레이트를 한번 완전히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나. 여러분들 보시면 얘를 지금 완전히 한번 풀어볼게요. 완전히 빼봤어요. 자, 어떻게 돼요? 바트하고 플랜지하고가 분리가 되는데 여기에 홈을 봤어요. 바트 밑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지금 뭘 얹어놓은 거야? 센터핀이 들어가는 거예요. 센터핀 홈이. 그렇게 상해서 뭘 하는 거예요? 플레이트를 놓아서 거기를 나사 조임해서 바트하고 플랜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얘가 꽉 조여서 제대로 일을 돌게 합니다. 요즘 보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피아노의 그 플레이트, 반드시 어느 피아노 플레이트 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건 피아노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낮아지고 적어지고 그러면서 이 플레이트가 이제 또
구조상 또 연구자에 의하면 이 플레이트 나사로 사실은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결함이 생기는 거야. 풀려지. 풀리는 결함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해모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강해볼까 하는 차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이트를 없애고 바로 바트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센터핀을 플랜지를 그냥 끼워놨어. 플레이트가 없더라 이 말. 없는 요즘 메이커에서는 플레이트 없이도 나오더라. 그러면 센터핀이 굵어지면 프렌즈가 빨리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센터핀 처리를 하는 거지. 예, 그래서 당황할 필요는 없고, 근데 우리는 어떤 피아노를 조율을 해요. 의뢰 기존에 있던 사용했던 피아노를 조율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플레이트 없는 걸 만나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플레이트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 right. 플레이트. 자, 그 다음에 7번이 바트 스프링 그랬군요. 스프링을 코드에다 걸어놨어요. 바트 실하고 9번에다. 그리고 6번을 보시면 스프링 실 했군요. 스프링 실. 스프링을 직접 보시면 이 스프링이 지금 바트를 갈라서 스프링을 옆에서 보면 실로 꽂아서 지금 이 스프링이 이렇게 꽂아져 있는 거예요. 실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뭘로 보여요? 실인데? 보이네? 실이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걸 풀어서 줬으니까 옆에 측면에 보면 어디를 찾는 거야 지금? 어디예요? 스프링 위에 옳지. 거기 보면 뭐예요? 실이 원칙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건 더러 나무가 있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나무로. 오케이. 자, 부싱 실인데 이 스프링이 어떨 수 있어? 헐거워져. 또는 빠질 수 있어. 찢어져. 빠질 수. 또 끊어져. 이게 지금 뭔가요? 그러니까 철사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오래된 피아노에 부식이 돼서 끊어져요. 끊어져 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라지게. 새 스프링으로 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이 스프링을 어떻게 꽂아놨냐면 굵은 실로 지금 꽂아서 놨는데 우리가 교환할 때 그 실을 다시 꽂아놓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구멍이 그냥 뺄 수도 없어요. 부싱 이 실을. 그래서 드릴로 뚫어서 빼야 되고 뭘로 이제 나중에 실습합시다. 그렇게 억지로 빼고 나서 새 스프링을 꽂아서 실로 또 꽂을 수가 없으니까 되게 이제 이쑤시개. 그것도 굵어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좀 깎아가지고 넣어야 돼. 그래서 넣고 양쪽을 끊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느라고 혹시 나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건 실이에요. 소리가 안 나야 되고 스프링이 움직일 때 또 소리 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실로 끼워 넣는다. 스프링 실. 자, 하는 일 뭘까요? 스프링 코드에다 이제 걸어놨군요. 근데 스프링이 하는 일. 해머는 가서 쳤으니까 어때야 돼? 돌아가야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랜드 피아노는 위로 올라가니까 내려오는 일이 쉽지. 전혀 걱정이 없어. 만유인력인가? 네, 내려와야 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서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서 보조 역할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빨리 것이 빨리 돌아가 하고 뒤에서 탄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링 코드에 걸어져 있어요. 빼보세요. 실에가 꽂아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탄력을 강도를 우리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있는 거야. 자, 이 실이 또 어떨 수 있어? 실이니까 예, 딱 끊어져 버려요. 사가가지고. 그러면 어떨까? 아니, 어떤 증세가 나타나겠어 그럼? 돌아오지는 못해. 그러니까 보통 강하게 때리고 막 칠 때야 부딪힌 탄력으로 돌아와서 별로 못 느끼지만 피아니시모 디디디 쳐야 되면 가서 부딪혔으니까 더 빨리 돌아와야 또 치고 이러는데 해머가 안 돌아오는 거야. 떠덩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바트가 스프링이 약한가 하고 보셔야 돼요. 근데 초보자들 특히 이제 스프링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잖아. 몰라. 못 느껴.
센터핀만 죽여 뭐 이런 생각뿐이 안 들고 이래서 가서 치고 빨리 돌아오지 않고 흔들흔들하고 있고 자꾸 이게 되돌아오는 게 약하면 스프링이 없나 끊어졌나 벗겨졌나 벗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이 꼭 존재의 위치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너무 약하면 강하게도 해줘야 돼요. 네. 마트 스프링. 그럼 왼쪽이 다 됐네요. 오케이. 오른쪽. 바트를 기준으로 22번 캐쳐 그랬군요. 캐쳐. 뭐 하는 거예요? 캐쳐. 캐쳐 박스킨하고 가죽이 붙었군요. 캐쳐. 그러면 당연히 바트하고 연결했으니까 캐쳐 샹크 그랬네요. 우리 캐쳐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캐쳐. 캐쳐. 자, 뭔가 봅시다. 이게 캐쳐예요. 캐쳐. 가죽이 붙었고 앞에 걸 하나 먼저 할게요. 백책이라고 해요. 백책. 자, 얘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얘가 자, 어떻게 해요? 캐쳐를 잡아주네. 언제 잡아요? 지금 언제 잡았을까? 해머가 현을 때리기 전이에요? 후에요? 때리고 나서. 오케이. 해머가 돌아올 때 여기서 치고 돌아올 때 자기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잖아. 여기까지 안 와. 어째서? 백책이 캐쳐를 딱 잡아줘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정지를 하네. 정지하고 있어요. 정지. 만약에 안 잡으면 어떨까 볼까요? 안 잡으면 여기서 해볼게요. 자, 안 잡으면 자, 백책이라는 게 안 잡았어요. 그러면 다른 건 일단 어때요? 이렇게 딱 쓰는데 얘는 안 잡아주네. 어떻게 돼? 투바운드를 한다. 해먹 흔들흔들 하고 있고 손끝에도 드렁드렁 떠는 게 있고 연타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안 되죠. 이런 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머는 현을 200분의 1초에 치고 돌아올 때 서야 된다. 일단 한번 서줘야 된다. 서줘야 된다. 근데 그거를 뭐가 한다? 캐쳐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책에 캐쳐를 잡아야 될 때 잡으면 안 나야 되니까 백책 자체에도 지금 뭐가 있어요? 쿠션이 있고 캐쳐에도 가죽이 붙었어요. 이유가 뭘까? 딱 잡고서 어째 잡아서 물고 있어야 되잖아. 잡았다가 어떨 수 있어? 잡으면 부딪혔으니까 또 떨어지. 놔버리잖아. 그럼 또 해머 흔들리. 그러니까 꽉 잡아줘 하고 물리게 하는 거예요. 캐쳐 스킨이야. 그래서 가죽으로 결이 거칠거칠하게 되어 있는 가죽이다. 자, 오래되면 어떨 수 있어? 달아요. 매끈해져 버려. 그러면 탁 부딪혔다가도 이렇게 떠는 느낌이 내 손끝에 해머 떨어버려요. 그러면 연타하는데 지장이 생기고 터치가 이상해지고 어떡할까? 갈아주고. 자꾸 갈아주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면 내가 얼마나 성하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원상을 벗기게 하려면 거칠게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캐쳐 스킨을 거칠거칠하게 뭐 할까요? 사포로 봐. 오케이. 그렇죠? 자, 백책, 캐쳐 스킨. 그 다음에 16번이군요. 브라이들 테이프 스킨. 17번. 뭐 하는 거예요? 가죽이 천으로 된 이게 브라이들 테이프예요. 스킨이 브라이들 테이프가 실제로 이렇게 해머 쪽에 있고 이 와이어 브라이들 와이어라는 곳에다 이렇게 꽂아놓은 거예요. 꽂아놨어요. 이것도 이제 다치니까 하도 풀고 그래. 자, 치고 일단 섰다 그랬어요. 해머가 섰지만 내가 손을 놓는 순간에는 어째야 돼? 떨어지. 빨리 돌아와야지. 말 곧비라는 말이죠. 브라이드 테이프에서 당겨주는 거예요.
빨리 와 하고. 우리 학원에 하도 하다 보니까 브라이덜 테이프가 자꾸 테이프 스킨이 끊어져 없어져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실오랄기가 유지를 못하니까 끊어져 있고 그러죠. 어떨 수가 있어. 빨리 못 와. 그러니까 소리가 연타가 안 되는 거예요. 조율도 못 할 수 있어요. 소리가 자꾸 한 번 치고 날 때는 됐는데 두 번째 소리를 치려면 안 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 브라일 테이프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브라일 테이프 쥐가 끊어놓는다 그랬죠. 또는 15년 20년 되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 사가서 끊어져 버려. 어떻게 해야 돼요? 브라이들 테이프만 갈아 끼워주면 되겠다. 그죠? 브라이드 테이프. 자, 그 다음에 20번. 바트 박스킨, 바트 언더펠트, 바트 언더크로스 뭐. 바트 밑을 보니까, 바트 밑에 보니까 가죽이 붙었구나. 그죠? 그 밑에 이제 바트를 도려내고서 박스킨, 언더펠트, 언더크로스를 이제 꽂아 놓은 거예요. 뭐 하려고? 푹신하라고. 가죽이 있는 이유 저 시간에 했었죠? 하나 먼저 볼게요. 바트 박스킨 여기 있는데 이거 밑에서 밀어주는 거 이걸 뭐라 그러자? 요거 잭이라고 하자. 하나만 먼저 하세요. 잭이 지금 밑에서 바트를 밀어주니까 해머가 가는구나. 어? 해머가 가는구나. 계속 밀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해머가 똥 부딪혀서 돌아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날까요? 응? 어떤 소리가 나? 방금 내가 봤는데 귀신이 들렸나? 만약에 어때요? 해머가 현을 얼마 만에 쳐라? 200분의 1초. 해머가 현에 만나는 순간은 200분의 1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치고 돌아와 버려야 돼. 근데 밑에서 잭이 계속 밀고 있으면 돌아올 수가 없잖아.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똑똑 하고 막힌 소리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려니까 이런 소리가 나면 피아노 연주도 안 되고 피아노가 아니잖아. 그래서 잭은 바트를 밀어주되 마지막 순간에는 어쩌나? 빠져나가라. 네? 빠져나가라. 그러느라고 거기서 수없이 많은 지점 빠져나가면서 마찰을 해줘야 돼. 그걸 뭘로 당하자? 박스킨으로 하자. 그래서 펠트를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박스킨. 그리고 잭이 미느라고 턱턱 밀어대니까 그 뭔가 충격을 좀 완화시키자 해서 언더크로스니 언더펠트니 하고 좀 속이 푹신하게 해놓은 거예요. 바트 펠트, 바트. 자, 그 다음에 18번. 바트 펠트. 이거 중요합니다. 바트 펠트. 바트 밑에가 빨갛게 지금 제법 두께가 한 뭐야 8mm, 0.8mm? 얼마? 10mm는 안 되겠네. 이런 두께의 바트 펠트가 지금 여기 붙어 있군요. 그 위에가 뭐가 얹어져 있는 거야? 그 위에가 잭이 얹어져 있는 거죠. 바트 펠트 밑에가. 그래가지고 밀어주고 빠지고 다시 놓으면 돌아 들어가고. 돌아 들어갈 때 이 펠트 없으면 어떻게 돼? 턱 하고 나무에 부딪힐 거 아니야. 그 앞에 있는 바트 플랜지 나사이가 부딪혀. 그래서 턱 말 말고 소리가 나. 그래서 반드시 저 펠트가 두께가 있어야 돼. 응? 덜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게 건조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이제 얘가 이렇게 가서 뭐 브라이드 테이프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얘가 느리게 오죠. 얘가 없으면 얘가 느리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턱 떨어져 버렸어. 얘는 느리게 와. 잭이 어디로 들어가 버려? 저 바트 밑에 펠트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못 오고 있는 게 이렇게 못 오고 있는 게 잭이 거기 밑에 박힌 거야. 그러니까 지금 건반이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치워지지도 않고 이게 지금 그럼 이제 치고 싶은 사람은 뭐야 하고 또는 여러분 또 무의식적으로 자꾸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잭이 억지로 빠져나가면서 뭘 뜯어먹어? 바트 펠트가 또 뜯어져 버려. 또 그건 접착제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덜어 이제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있어요 가보면. 그러니까 소리를 나면 다른 건 괜찮은데 어떤 소리는 뜨겁뜨겁 소리가 나요 그래. 그럴 때 뭘 의심해봐. 마트 펠트가 떨어졌나 보셔야 돼요. 왕왕 있는 일이 마트 펠트. 제가 두께가 얼마냐가 이 터치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되게 기존 우리들 그냥 별로 그냥 무관심해지고 사실은 모르지만 이 두께가 이제 그걸 새로 붙인다고 붙여보십시다. 붙여봤는데 이게 만약에 너무 두꺼워 보세요. 잭의 위치가 어떻게 돼? 이만큼 밖으로 빠질 거 아니야. 이게 두꺼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바트를 미는 일이 밀면서 픽 빠지니까 뭔가가 건반이 픽 피걱거려. 너무 얇으면 잭이 또 쑥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밀고 빠져나가기가 힘들어 앞는. 그러니까 뭔가가 덜커덕하고 건반이 우리가 이제 차 바퀴 롤 이런 게 탁 넘어가는 것처럼 건반을 누르는데 덜커덕 빠져나가느라고 애를 먹어. 터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저 바트 펠트의 두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께. 자, 펠트. 바트 펠트. 자, 그럼 여기 다 됐네. 오, 복잡했던 명칭이 다 됐네. 어때요? 외워지셨습니까? 아니요. 응? 한번 해보죠. 해보죠. 자, 이거 메모. 예. 자, 외울 것만 필요하지. 샹크. 그죠? 샹크. 요게 바트. 오케이. 그럼 이거 플랜지. 바트 플랜지야. 바트. 여기 스프링 뭐 외울 것 스프링인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죠? 스프링일 테고. 얘가 뭐야? 캐쳐. 캐쳐 샹크 외울 것도 없어. 했죠. 그 다음에 이게 뭐? 브라이들 테이프. 라이드 테이프. 어? 다 된 거예요. 이거 외워주셨어요. 브라이들 테이프. 자, 이거를 그래서 이 샹크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샹크는 반드시 어디에 얹어져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제일 중앙에 있는 건 센터 레일. 앞에 샹크를 기대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해머 레일 또는 뭐 샹크 레일 그렇게 표현해. 해머 레일에 당연히 나무하고 샹크가 돌아오면서 소리 나면 안 되겠죠. 반드시 해머 레일에는 뭐가 필요해? 펠트 쿠션이 필요하구나. 쿠션.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조금이라도 다 기대져 있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떠 있으면 이게 잘못된 거야. 터치가 안 나오고 우리가 반드시 손봐줘야 돼. 그래서 이 기울기가 여기가 그렇게 가지런히 어때야 될까요?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게 가지런해야 되고 따라서 여기 앞도 어떻게 했다? 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해머가 가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현까지 가는 거리가 생기네. 다른 무슨 표현을 할까? 타현거리 그럽시다. 타현거리 얼마쯤 되겠다? 47 플러스 마이너스 1mm.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타현거리 얼마다? 얼마란 얘기예요? 46mm 내지 48mm. 47 플러스 마이너스 1mm 그랬군요. 어디서 어디까지 거리예요? 타현점. 해머가 바로 현을 때려야 되니까 이 타현점. 여기에서 여기도 아니고 딱 현과 만나는 점. 딱 만나주는 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47mm. 47mm. 자, 어떨 수 있어요? 해머가 자꾸 치다 보면 어쩐다고요? 닳고 골이 패니까 거리가 멀어지겠네. 또 해머 쿠션이 반드시 기대지게 되어 있느라고 이 두께가 제법 있다. 근데 얘가 이제 자꾸 가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해머 샹크 자국이 이렇게 납니다. 근데 자꾸 압축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다? 멀어지겠다. 여름철에 팽창을 하니까 가까워지겠다. 해머도 부풀으니까 가까워지겠다. 타현 거리가 어떤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다시 47mm로 고쳐줘야 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조정. 이게 조정이에요. 이런 조정이 한 10가지예요. 뭐 아까 잭이 빠져나가는데 언제 빠져나가라. 뭐 백잭이 잡아야 되는데 언제 잡아라. 이 조건이 만들어지겠지 이제. 그러느라고 첫 번째 조건. 여러분 조정 하나 배우는 거예요 지금. 타현거리 얼마?
47mm 되게 멀거나 너무 멀거나 아무래도 가기가 힘들잖아. 예, 그리고 이제 건반 깊이하고 관계가 안 맞으니까요. 이 저기 안 돼. 그래서 47mm로 고치고 싶어. 어떻게 하느냐? 이 해머 레일을 보시면 이 밑에 보시면 이 브라켓에가 이렇게 지금 뭐가 있어요. 펠트가 붙어 있네. 좀 쿠션이 있군요. 얘를 조금 더 하나 더 얹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타양거리가 가까워지지. 이게 설마 막 1cm까지 이런 차이는 안 나요. 10mm 이렇게 차이는 안 나. 되게 2, 3mm 이런 정도를 우리가 고치는 작업이에요. 그만큼 섬세한 거야 우리 조정이. 그래서 요거 펠트 하나, 크로스 하나 더 얹어놓고 너무 가까우면 빼야 되고 이런 거다 이 말이야. 타양거리 조정. 액션의 브라켓에다 펠트 가감한다. 이렇게 올려주면 돼. 타양거리. 질문했습니다. 네. 플레이트 나사 같은 거를 네. 풀고 조이고 하고 나면 액션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플레이트 어디 있어요 지금? 뒤에 쪽에 있잖아.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해머가 흔들흔들하니까 액션을 일단은 눕히면 돼. 눕히면 실제로. 예. 근데 이제 정말로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플레이트 나사 조인다. 우리 수강 중에도 있었어요. 플레이트 나사 흔들리니까 조여야 되는데 아 저거 어떡하지 싶어 할 수 없이 다 빼가지고 다 조립해가지고 이걸 조여서 또 조립을 했다니까. 하루 종일 걸렸대. 근데 그럴 필요는 없죠. 액션을 눕혀보면 어때? 눕히면 이렇게 눕히면 플레이트 보이네 이거. 예. 요 타입. 그러니까 큰 드라이브 안 돼. 작은 드라이버로 여기서 만져보면 벌써 이 손으로 감각도 느껴야 돼. 이 짱짱한가 헐거운가는 이 손으로 느끼는 거야. 요렇게 이 틈 사이로 뚝뚝뚝뚝뚝. 근데 그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해보셨어요? 예. 근데 저 플레이트 나사는 이렇게 건들건들하고 있으면 반드시 조여줘야 돼. 조여줘야 되는데 저거 액션 높이가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야말로 다 빼서 하려면 큰일이잖아. 근데 저것도 귀찮아서 안 해버리고 말지. 조일사들이 그냥 가서 뭐만 해. 조일만 띠띠띠 하고 말고 소리 나는데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그 고객과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유지하려면 그 해줄수록 굉장히 고마워하고 이분이 하고 나니까 피아노가 짱짱해졌어, 좋아졌어. 다음번에 더 와주세요. 응?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트 나사. 해머 쪽은 다 끝났네요. 자, 해머가 흔들리면 반드시 이거 보면 되죠. 근데 해머는 200분의 1초에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해머를 되돌리는 거 촉진 그럴까요? 뭐가 한다? 뭐가 한다 지금? 바트 스프링이 해야 되겠죠. 스프링이 힘이 좋으냐 나쁘냐 약하냐 없냐 또는 끊어졌느냐 벗겨졌느냐 그거 확인해야 돼. 해머가 빨리 안 돌아오면. 응? 또 하나는 그렇죠. 브라이들 테이프가 제대로 너무 길어져도 안 되겠지. 짧으면 또 쬐기 동작을 못 할 테고 끊어지고 없느냐 마느냐. 이거 외에 또 하나 뭐냐면요. 샹크가 경사지게 얼마 정도 한 3도쯤은 기울어져 있어라. 뭐냐면요. 바트를 여기 보면 여기 어떻게 돼? 여기 각도는 되게 이제 이 각도는 해머가 현을 때리는 각도는 똑바로 이렇게 가도록 90도 직각이에요. 근데 여기 이 서 있는 이 각도가 어떠냐? 딱 반듯하겠지가 아니고 3도쯤 살짝 기울어져 있는. 그래야 해머가 이렇게 서서 치고 돌아오는 힘이 좋은 거예요. 응? 3도쯤 기울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샤프를 바트하고 경사가 이렇게 뒤로 돼 있어요. 누워져 있어요. 응, 이쪽으로. 그러니까 치고 이렇게 돌아오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되게 우리가 이제 이게 3도 경사가 있나 해머를 액션을 놓은 상태에서 하니까 옆에 거하고 비교하면서 똑같지만 놔주면 돼, 꽂아주면 되거든. 근데 털이 이상하게 해머가 좀 되돌아오는 게 기운이 약하고 좋지 않다 해서 보니까 정말 옛날 비명이거든. 거의 다 똑같이 그냥 꽂아놓은 게 있어. 그럼 확실히 돌아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꼭 지금 구조상 다 3도쯤 기울어져 있습니다. 해머 되돌아오. 그랜드 피아노는 어떨까요? 얘 샹크니 무슨 브라이들 테이프니
뭐 이 스프링이 없어요. 올라갔으니까 내려온다 이 말이야. 보다 구조가 합리적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해머 쪽입니다. 다 끝났고요. 어때요? 하얀 거죠.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49페이지. 해머를 돌려주시고요. 걷어주세요. 이쪽에 놓아주시고 이번에는 윗펜을 다시 볼게요. 이펜은 좀 어색한데 내가 좀 돌 뺐는데. 해머 여기 앞에 놓으세요. 돌리세요. 없어요? 자, 돌리시고. 뒤로 돌리시고. 또 없어요? 누구? 하나? 자, 이번에는 위펜 보겠습니다. 위펜이 저 독일어 쪽 어휘에서 온 건가 봐요. 물레방아, 뭐 방아깨비 뭐 이런 표현이야.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잖아요. 위펜. 자, 몇 번입니까? 7번이군요. 위펜 이랬어. 위펜. 무조건 외우셔야죠. 거기에 8번, 9번. 위펜 힐, 위펜 힐 크로스. 힐의 높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만 해도 어때요? 힐의 높이가 다 틀리죠? 피아노가 어떠니까? 높이가 틀리니까. 제일 변화가 위펜 힐이에요. 이 피아노의 그 높이에 따라서. 요거는 제법 높은 피아노겠죠? 중짜겠고, 요런 건 어디다 쓰겠어요? 콘솔형. 이런 곳에는 또 이렇게 위펜, 힐이 없어 그냥. 크로스만 붙어 있어요. 위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잭이 어때, 뭐가 어땠어 그러면 아예 그냥 위펜째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위펜을 사러 가신다면 반드시 뭘 참작을 해야 돼? 힐의 높이 어떤 걸 살 거예요? 한 4가지 종류 좀 있어요. 꼭 가서 허탕치고 2번 간 사람 있어, 우리 수료생들. 가서 해가지고 가서 어떤 건지 막연할 수도 있고 이거겠지 하고 갔는데 안 맞아서 서로 또 사러 가고 이러더라. 그래서 위펜 힐의 차이는 한 4-5가지 있다. 위펜. 자, 여기를 이제 플랜지를 위펜을 센터 레일에다 고정을 시켜야죠. 뭐야? 고정시켜주는 거. 플랜지. 그러니까 무슨 플랜지 그래야 돼? 위펜 플랜지. 여기 있네요. 어디다 조립한 거야? 센터 레일 어디서? 뒤에서. 아까 바트 플랜지는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바트 해머를 뺄 일이 있으면 앞에서 여기 플랜지 나사를 풀면 돼. 근데 위펜을 뺄 일이 생겼어. 액션을 뒤집고 뒤에서 풀면 되겠구나. 그죠? 위펜 플랜지. 플랜지니까 나사니까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흔들 하겠지? 얘는 좌우로는 흔들려야 돼, 안 흔들려? 안 흔들려. 위아래로만 움직여야 된다. 위아래로만. 근데 얘가 풀리니까 좌우로 건들건들해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겨? 일단 이 위펜을 들어주고 있는 게 이거 캡스턴 먼저 해볼게요. 캡스턴 위에 지금 모든 중량이 얹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올라가면서 얘를 탁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픽 하고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빠져버린대. 그죠? 또 어떨 수 있어? 얘가 건들대니까 그 위에 붙어있는 잭이 바트를 밀어줘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빠져버리잖아. 해머를 밀 수 있어 없어? 못 해버려.
그러니까 위펜 플랜지 나사 풀렸나 보실 일이 생기겠죠. 생기겠죠. 우리 여기서도요, 여러분들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실습해요. 그럼 실습을 하면 피아노가 좋아져야 돼, 나빠져야 돼? 좋아하지. 좋아져야 되죠. 근데 어떻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해머가 휙 이렇게 빠지고 안 올라가고 난리가 나. 근데 보면 그 나사 조임조차도 그렇게 안 되더란 말이야. 나도. 근데 그걸 또 몰라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나한테 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느냐고. 어? 위펜 이렇게 자꾸 비껴주면 위펜 플랜지 나사가 풀렸구나 하고 안 돼야 돼? 연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위펜 플랜지 나사. 자, 거기에다 고정을 시켰으니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관절이 필요하죠? 뭐예요? 센터핀. 그러니까 플랜지에는 당연히 뭐가 있다? 센터핀이다. 실 바늘 관계죠. 플랜지에 센터핀이니까 부식에 쌓여있겠구나. 자, 뻑뻑하면 어떻게 되겠어? 뻑뻑하면 안 내려오잖아. 여기 안 내려오고 이렇게 더디게 내려오니까 저기 가서 빠지고 빨리 들어가야 또 밀잖아요. 근데 얘가 가서 느리게 내려오니까 저기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힘을 또 못 밀잖아. 연타가 돼야 안 돼? 안 돼. 예. 어떤 편을 가면 한 번은 소리가 나는데 두 번째 하려면 소리가 안 나요. 많아요. 뭐 때문이겠어? 센터핀. 센터핀이 뻑뻑한 거. 어떤 쪽 센터핀이? 위편 쪽 센터핀이. 왜? 소리를 내고 못 내고는 쬐기 밀어줘야 되는 거거든. 쬐기 제대로 들락날락 못하게 하는 거. 시니까 이게 플랜지, 예, 위편 플랜지 보셔야 돼요. 센터핀. 반대로 또 어떨 수 있어? 빠져나온다 그랬잖아. 센터핀이 삐져나와버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 얘가 흔들흔들 하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건반에 빠져버리고 쬐기 빠져버려. 쬐기 못 밀게 해버리고. 고장 원인이 빤해. 그거 빨리 내 것으로 받아야 돼. 빨리 내 것으로 응? 해야 여러분들 이런 걸 빨리 하면 기존 조율사들 이런 교육 없이 경험으로 알아듣는 거에 5년은 내가 5년 경험자하고 해결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예? 근데 꼭 그걸 나중에 저도 그랬어요.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되겠지 설마 뭐 이런 생각이야 꼭 지금. 어? 근데 빨리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센터핀.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고정을 시키고 나면 일단 14번 보겠습니다. 잭 그랬어요. 잭인데 요 그림을 보면은 꼭 이렇게 기다랗게 돼 있어서 여기 잭 전체적으로는 잭이라고 하시고 여기를 잭 머리 하겠습니다. 잭 머리. 그 다음에 반대쪽을 이렇게 보시면 강아지 꼬리처럼 좀 생겼군요. 그래서 잭 꼬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잭 꼬리, 잭 머리, 잭 꼬리 또는 잭 선단, 잭 후단 뭐 이런 표현된 글들이 있을 겁니다. 잭 꼬리. 그 밑을 보면 어때요? 홈이 파져 있고 뭐가 있어요? 스프링이 꽂혀 있구나. 잭이 들락날락 빨리 밀어주는 거겠지 하고. 그 다음에 이 잭을 또 이렇게 세워놓고 사실 들락날락 움직여야 되거든. 관절이 필요해.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센터핀 있으려니까 뭐라 그래? 세워놓는 거. 어? 플랜지.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나요? 잭 플랜지. 몇 번입니까? 6번. 6번. 잭 플랜지. 야,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플랜지 몇 개다 그랬어요? 3개다 그랬잖아. 근데 몇 개야 이제? 4개구나. 4개. 대신에 이 잭 플랜지는 다른 건 센터 레일을 고정시키느라고 나사 조임을 해야 돼. 근데 이 잭 플랜지는 나사는 아니야. 대신에 위펜이라는 데다가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위펜에다 홈을 파서 거기다가 어떻게 한 거야? 플랜지를 그냥 접착제로 붙여놓은 거예요. 어떨 수 있다? 빠질 수 있지. 어떨 수 있다? 잭 플랜지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에? 여러분들 가보시면요 소리가 안 나니까 누굴 찾아요 되게. 소리가 안 나버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음이 떨어졌어요. 뭐 이거보다는
건반이 안 올라와요? 소리가 안 나와요? 연타가 안 돼요? 하니까 누굴 찾는 거야? 조율사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서 뭐 하는 거야? 조율도 하고 그것도 해결하고 조율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가보시면 이 잭 플랜지 떨어져 있는 일이 아마 이 우리가 조율가 하는 거에 50% 이상이야. 원인이 잭 플랜지가 떨어져 있었어. 자 보겠습니다. 잭 플랜지 여기다 접착제를 붙여놓은 거예요. 노냥 잭이 들락날락하고 움직여줘야 돼. 충격이 심해. 그래서 조금 바짝 마른 피아노, 어떤 피아노 잭 플랜지 의다에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잭 플랜지가 떨어져 있어. 그러면 잭이 밀 수 있어. 일을 해 못해? 못해요. 못하니까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안 나버려. 왜? 바트를 밀어서 해머가 가서 때릴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요? 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고장 원인을 빨리 분석해야 될 때 소리가 안 나요. 연타가 안 돼요. 한 번은 소리가 나는데 두 번째는 안 나버려요. 소리에 지장이 생겼다 그러면 뭘 의심해야 돼? 응? 잭이야. 소리가 이상이 생겼어. 연타가 안 되든지 안 나든지 뭐 나다 안 나다 그런다든지 하면은 잭이 잘못됐구나. 그럼 잭이 잘못됐으면 일단 의심을 뭐부터 해봐야 돼? 잭이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플랜지가 플랜지. 제대로 서 있나? 이거 봐야 될 거 아니야. 떨어질 수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붙여야지. 붙이면 되죠. 뭘로요? 나도 목본드. 오케이. 어디를 여기서 지금 붙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응? 암만 제주 부릴래도 저기다 조립이 된 채로는 못 붙여. 어떡할까요? 풀어야지. 뭘 풀러? 응? 그러려면 위편을 빼야 되겠지요. 오케이. 위편을 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사. 뭘 풀러야 돼? 나사. 위편 플랜지 나사 풀러야 되겠구나. 액션. 액션을 뒤집어야 되겠구나. 액션 플랜지 요거 어떻게 푸느냐 또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뒤집어야지. 그래서 플랜지 나사를 풀는데 뒤집기 전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어. 여기 브라이드 테이프 어때요? 빼야지. 여기가 조립이 돼 있거든. 근데 그냥 모르고 뒤집어서 그것부터 빼다 보면 액션 위편 빼려면 앞에 걸려가지고 안 빠져나와. 그러면 뒤집어 놨다가 이러면 이거 다시 제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브라이드 테이프 먼저 빼시고 액션 뒤집고 플랜지 나사 풀러서 빼내야지. 그리고 이제 접착제로 잘 붙입니다. 얼마 기다릴까요? 어? 붙을 때까지 얼마? 최소한 20분. 목본드 최소한 20-30분. 근데 성미 급한 사람이 붙여가지고 이제 또 그냥 미리 조립을 해. 그러다가 벌써 부러지고 떨어지고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조립한다고 땡땡 쳐버리면 또 이탈이 돼. 그래서 빨리 하려다가 더 더뎌져. 그래서 목본드는 최소한 붙였으면 얼마나 기다리죠? 20분. 20-30분은 기다리자. 그래서 목본드 붙여야 될 일이 이 플랜지 붙일 일이 왕왕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잭 플랜지로 붙여놓고 이 해머가 잭이 밀다가 어쩐다 그랬어요? 빠진다 그랬잖아. 다시 돌아 들어가려면 무슨 힘으로? 잠시. 잭이 빠져나. 어? 자, 다시 잭이 밀었어. 빠져나갔어. 다시 돌아 들어가야 돼. 빨리 가야 돼요. 혼자 못 가요. 스프링이 있어야 돼. 어디 있어요 지금? 잭 스프링. 요거 없어 보세요. 연타 안 돼요. 응? 잭에 관한 일을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지금 스프링의 강도가 제대로 돼 있나 이거 봐야 되는 거. 이거 왕왕 비메이커들 뭐 전에 제가 제일 싫어하던 게 그래서 호르게를 싫어했어. 아이 이게 빨리빨리 안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냥 센터핀이 잘못인가 그런 것만 보는 거야 그냥. 근데 스프링이 약한 거예요. 이만큼 압축이. 스프링을 조금 짝짝짝짝 이렇게 짱짱하게 늘어놔줘야 돼. 이것도 스프링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강도를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가보시면요. 오래된 피아노 보면요. 이 스프링이 딱 이 반쯤인 위치에서 끊어져 버렸어. 응? 근데 높은 피아노는 또 대충 보이나? 근데 대개는 피아노가 어떻게 돼 있어? 낮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이 스프링이 있어. 있는데 반만 해서
잘라져 버렸거든. 끊어져 버렸어. 근데 밑에는 스프링이 분명히 보여. 그러니까 또 스프링 걱정을 또 안 해. 근데 계속 연타는 안 되고 뭔가가 시원찮아. 뭐 때문에? 스프링이 끊어져 있었어. 스프링이 끊어져 있었어. 그래서 우리 스프링을 강도를 조정해야 되니까 고정이 시켜놓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빠지게 돼 있잖아.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홈에다가 잘 끼워 넣어야 되죠. 그거 잘못 꽂아져 있으면 이틀 후에 또 불려갈 수가 있어. 왜? 빠져버려. 그 스프링 위치가 살짝 빠져서 다시 빠져버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스프링, 그러니까 이 매사 지금 이 피아노 속에 있는 스프링의 강도가 목과 밀접하다. 터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강도 스프링. 자, 그러면 머리 째 꼬리에 있는 흑연칠이 돼 있구나. 야. 왜 그러겠어요? 미끄러지라고, 잘 빠져나가고 움직이기 좋아라고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당연히 지금 센터핀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요렇게 보겠습니다. 센터핀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빠지고 완전히 빠져버린 플랜지, 이게 센터핀이 플랜지에 빠져버린 거죠. 센터핀이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센터핀을 여기다 꼭 플랜지를 꽂은 거죠. 플랜지를. 그래서 이 센터핀이 헐거우면 1차적으로 우리가 뭐 해봐야 돼? 아니야. 이제 헐거우면 교체하는 방법, 수리하는 방법 중에 좀 더 굵은 핀으로 바꾸자. 그래서 핀이 센터핀을 내가 또 잊어버리기 전에 합시다. 29페이지. 29페이지 보면 센터핀 종류가 있구나. 번호는 19, 19.5, 20, 20.5 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0.5씩 달라지는구나. 거기에 직경도 1.2, 1.225, 1.250 얼마씩 달라져요? 0.025씩 달라져요. 뭐하고 같아요? 현의 굵기 변화하고 같죠? 그런데 현은 만약에 끊어졌을 때 반드시 같은 굵기로 바꿔 끼워라가 기본이에요. 근데 이 센터핀은 실제로 지금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고 움직여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센터핀은 우리 메이커는 지금 몇 번 센터핀을 썼습니다.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센터핀의 굵기를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꽂아보는 거예요. 메이커에서도. 어? 그때 따라서 재질의 이 부싱의 재질이 좀 더 두꺼울 수도 있고 좀 더 얇을 수도 있고 그때 상황이 좀 더 습해 있을 수도 있고 건조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센터핀이 꽂을 수 있는 그 구멍이 클 수도 작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 맞도록 적당 막 억지로 안 들어가는 건 뛸 정도로 아파서 못 들어갈 정도는 굵은 거고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건 가는 거고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압력을 받고 쑥 들어가는 정도가 그래서 이렇게 동작해 봤을 때 아무 무리 없이 움직이고 좌우로 흔들려서는 전혀 유격이 없어야 되고 이런 점을 선택한 굵기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우리는 이제 기존 사용했던 피아노인데 그 집의 상황에 따라서 헐거운 정도가 어떨 수 있어? 다 틀리잖아. 빠지고 헐거워져 있는 상황도 다 틀리고 뻑뻑해져 있는 상황도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째 센터핀을 쓰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굵기로 바꿔 끼워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모든 고장 원인의 60~70%가 센터핀이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수료를 하시고 조율사로 어느 집에 가신다면 또 뭘 준비해 가야 될 필요가 생겨. 센터핀. 가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 근데 이게 동작이 안 되고 있는데 못 고치겠는데 내일 올게요는 너무 미련하잖아.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센터핀은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구나 하고 느끼셔야 돼요. 센터핀이 그래서 보니까 0.025씩 달라지는데 몇 번째 굵기를 갖고 다닐 수도 없죠. 그래서 모든 굵기의 센터핀을 준비할 필요가 생긴다.
그죠?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 학원 이게 써보니까 21번, 20번 뭐 이런 정도 가 많이 쓰여요. 쓰기는. 자, 근데 시험에서도 여러분은 시험을 봐야 되니까 또 어째야 돼? 몇 번째 센터핀이 몇 미리냐 이 나와요 또. 근데 다 외우고 있긴 미련해. 하나 먼저 하죠. 뭐. 제일 먼저 거 하지 뭐. 19번 선 좀 잘 쓰여요. 19번이 얼마다? 1.2mm. 이거 하나 외워놓죠. 그러면 하나 굵으면 19.5고 0.02 더하면 되고 그 다음 건 20번이니까 0.125 구하면 되겠다. 응? 이렇게 센터핀. 그래서 이 센터핀 모양새가 첫 시간에 제가 안 보여드렸던가요? 네. 이렇게 길이가 얼마쯤 됩니까? 한 20mm쯤 되겠네. 끝은 어때요? 뾰족해야 돼. 왜? 우리가 작업하려면 밀어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곳에다가 밀어 넣고 자 넣어봅니다. 지금 이건 어때요? 지금 쑥쑥 들어가네. 어떤 거다? 긁어. 굵은 거예요. 자, 근데 적당한 압력으로 내가 여기가 좀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듯 하면서 쑥 자연스럽게 들어가. 자, 이런 건데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은 어떡할까? 잘라버려. 뭘로 자를까요? 이거 마르백 지금 곤란해요. 뭉툭해. 그래서 바짝 자를 수 있게 리퍼. 여러분 있어야 되겠어. 바짝 잘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센터핀은 필수적으로 준비하자.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아까 가겠습니다. 다시 가시면 윗펜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센터핀도 몇 군데 있다. 플랜지가 4군데니까 당연히 센터핀도 4군데다. 4군데다. 그래서 잭 플랜지, 잭 센터핀. 만약에 잭이 너무 들랑거리니까 어떻게 돼? 헐거워서 빠져나오고 뻑뻑하면 잭이 들락날락 못하니까 연타가 안 되고. 어때요? 소리가 안 나요. 문제는 어디에 있다 의심이? 잭이란 말이에요. 그럼 잭에서도 의심을 뭐뭐 해봐야 돼. 플랜지가 제대로 섰나? 또 센터핀이 센터핀 잘 봐. 동작을 잘하나? 또 스프링이 강도가 정확한가? 뭐 이런 거 보면 되겠네. 예? 자, 우선 시간이 안 맞아서 레드풀은 못하겠고 그 다음에 봅시다. 1번, 2번 백책 펠트. 아까 먼저 좀 보자고 그랬죠? 먼저 보자고 해서 이거예요. 백책 펠트 당연히 있어야 돼. 뭘 잡아준다? 캐쳐 잡아주자. 그렇죠. 뭐 하려고? 해머를 일단 멈추려고. 오케이. 그래서 백책 펠트인데 이거 뭐다? 백책 와이어 철사로 꽂아놨어요. 철사로. 위편에다 그냥 세워놨군요. 백책 와이어 뭐 하려고 할까? 자, 그러면 백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해머가 정지를 일단 했군요. 정지한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15mm쯤 돼요? 저거 스톱한 거리가 얼마야? 저거 보면 30mm는 되겠네. 3cm는 안 되겠어요? 2.5cm는 되겠다. 25mm는 되겠어요. 근데 내가 얘를 요렇게 그러면 좀 숙여봤어요. 지금 어때? 해머 스톱 거리가 네, 가까워요. 가까워지네. 더 숙여볼까? 어떻게 돼? 붙어버리네. 어떤 소리가 날까요? 막힌 소리. 어? 아까 잭이 안 빠져나가도 막힌 소리. 해머가 너무 빨리 잡아버려도 막힌 소리. 똥똥 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여름 가보시면요, 여름철 습도가 높은 계절에 가면 똥똥똥 이렇게 막힌 소리 나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가까이 잡아도 안 되겠고 너무 멀리 잡으면 어떨까? 또 가고 왔다 갔다 하기가 훨씬 힘들어요. 연타하기가 힘들어져.
그래서 어느 정도에 잡혀야 되느냐 기본 조건이 생겨. 자, 그래서 해머 스톱거리 써보겠습니다. 해머가 타현후 13 내지 15mm 후퇴시 정지시킨다. 이렇게 쓸까요?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는 거리죠. 응? 해머 스톱 거리. 해머가 타연 후에 13mm 내지 15mm 후퇴했을 때 정지해라 이 말. 어떻게? 백체기 캐처를 잡아주니까 쓴다 이 말. 해머 스톱 거리. 자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다? 너무 없구나. 어떻게 해줘야 돼? 와요. 어? 와이어를 뒤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와이어를 휘면 되겠죠. 그러니까 백책을 살짝 뒤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뺍니다. 지금은 어때요? 조금 더. 얼마쯤 돼? 한 20mm 되네. 얼마나 해야 돼? 15mm. 그럼 어떡할까요? 조금 숙이면 되겠네요. 백책을 살짝 앞으로. 여기 있죠? 13, 15mm. 요게 연타하기가 좋고 적당한 이 터치가 제일 최적이에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액션에서 볼게요. 피아노에서 이렇게 쓰는 거를 이렇게 옆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게 30mm네. 그럼 어떻게? 백책을 살짝 앞으로 보내서 13mm 때 가게. 어? 근데 다음 거 보면 뭐네? 근데 이거 아까하고 똑같은지 어쩐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치는 같이 치면 쓰는 거리가 어때? 보이고 해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거리가 똑같아지는가 이렇게 보면서 다 똑같은 거리를 서줘야 이 터치가 똑같겠죠. 그래서 해머 스톱 거리 또는 해머 스톱 거리 조정 또는 백책 조정 뭐 이런 표현을 하겠죠. 백책은 일률적이가 같질 않겠네요. 아니요, 같아야 정상이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근데 이제 이게 또 깊이 따라서 틀려져요. 깊이가 깊어버리면 또 해머 가는 거리가 달라지니까 해머 스톱 거리가 또 틀려져. 그러니까 이제 여러 연습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건반 깊이 얼마다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근데 우선 이제 두 개 배우시고 뭐야? 타연 거리 얼마냐? 또 하나 해머 스톱 거리 조정하는 거. 일단 두 개는 배우신 거예요. 해머 스톱 거리. 그 다음에 4번이 브라이들 와이어 그래요. 브라이들 와이어. 뭐 하는 거예요? 브라이드 테이프 꽂아놓은 거죠. 꽂아놨어. 근데 브라이드 테이프가 너무 길어 보세요. 어떨까? 당길 수가 없잖아. 어? 당길 수가 없잖아요 또. 브라이드 테이프 하는 일이 뭔데? 당겨줘. 당겨주는 거잖아. 빨리 돌아오라고 당겨야 된다. 테이프 당겨야 돼. 근데 길면 당기는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정을 해야 돼? 와이어를 살짝 좀 뒤로 빼줍니다. 필수가 있잖아. 거리를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또 너무 짧아. 그러면 가서 거리가 짧으니까요. 얘가 가서 이게 조정이 안 돼 있어. 쟤 검대로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짧으면 또 앞으로 좀 밀어줘야 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옆에가 지금 바로 뭐가 있어? 브라이들 와이어하고 앞에 옆에 또 바로 뭐예요? 백책 와이어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스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건반을 이렇게 칠 때 보면 이렇게 서로 움직이면서 뭘 할 수 있어? 튀어튀어 서로 치렁치렁 서로 스쳐 소리가 나. 잡음이 나. 잡음이 나면 또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브라이들 와이어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브라이들 와이어를 살짝 옆으로 비껴 빼는 거예요. 그래서 백책 와이어보다
1.5mm 옆으로 비겨 빠져라. 이게 조건이죠 지금. 브라이들 와이어. 자,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제 좀 비슷하게 써야 되죠. 그럼 다 끝났나요? 다 됐네. 오, 너무 간단하다. 뭐 이렇게 쉽지? 그 다음에 13번 하나 남았네. 댐퍼 스푼. 근데 나도 배울 때는 와, 뭐지 복잡해. 근데 정말 너무 심플하다. 지금 보니까 더 간단하네. 근데 맘먹기 나름이야. 여러분 맘먹기 나름이에요. 지금 너무 간단하네. 지금 생각하니까 복잡할 거 없어요. 13번이 댐퍼 스푼 그랬군요. 스푼 모양이 좋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 중에는 스푼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응? 이렇게 지금 댐퍼 스푼이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이렇게 댐퍼 스푼이 없는 것도 있네. 그 스푼 내가 꼭 숟가락 모양을 하고 있어요.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댐퍼가 다 있는 게 아니고 최고인 분은 소리도 안 막아도 되거든. 왜 스푼이 없어요? 그래서 댐퍼 스푼이 있는데 뭐 할까요? 댐퍼 스푼은 그랬으니까 일단 댐퍼를 뜨게 하는구나. 댐퍼가 여기 있는데 얘를 이렇게 떴다 잤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필요할 땐 떠줘야 되잖아. 필요 없을 땐 막아줘야 되고. 뭐가? 뒤에 있는 이 스푼이 이렇게 이 댐퍼 레버를 밀어주니까 소리가. 그러면서 미끄러지면서 또 마찰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스푼 모양으로 해줬어요. 댐퍼 때 또 하겠습니다. 댐퍼. 여기까지가 뭐예요? 시간이 머리가 터지는가요? 여기까지만 하죠. 자, 복습. 여기 뭐예요? 자, 여기 위펜 힐, 위펜 힐 크로스. 얘 어떨 수 있어? 다를 수 있죠. 여기 엄프해요. 얘 모양 바꾸면 되죠. 요게 위펜 플랜지. 당연히 들락날락 관절 역할은 센터핀이. 또 이거 잭 머리, 잭 꼬리. 이거를 잭 플랜지. 여기가 스프링 꽂아놨구나. 그래서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해야 되는구나. 당연히 마찰을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된다. 흑연칠이 돼 있구나. 그래서 잭을 보시면요. 요것만 해도 좀 느낄 수 있나요? 이거 반듯한가요? 약간 이렇게 경사가 졌어. 어디 볼까? 얘도 볼까요? 한번. 잭 플랜트가. 이것도 볼까요? 어때요? 여기 면이. 이 면이. 약간 경사졌어. 약간 경사져 네, 있죠? 네. 왜 그럴까? 미끄러지라고. 이렇게 있어야지. 일단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반듯하면 이게 벌써 이게 여기서 이쪽에서 밀려서 못 빠져나가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덜어 금방 눌러도 이렇게 잭이 안 빠져나오고 힘들어요. 그런 터치가 좀 반듯해. 살짝 기울어져 있어야 되고 반드시 뭘 칠해놨다? 흑연 칠해야 돼. 마찰이 좋아야 되거든. 그냥 들락날락 해야 되잖아요. 저기. 그래서 그걸 깎아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종 안 되면 깎아라. 네. 그래서 잭 머리, 잭 꼬리, 잭 플랜지. 자, 그 다음에 얘가 백체. 요거 안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 지금 뭐 저와 배짱끝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조정 시간에 백책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때 백책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으면 제 말 다 놓쳐버려요. 그때는 이제 백책이라고 이거 아니고 이제 백책 조정은 어떻게 한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라 이거잖아요. 백책 와이어로 써져 있고 이게 뭐 브라이들 와이어. 백책 해머 스톱 거리는 얼마 돼야 된다? 13~15mm.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요거 얼마다? 사용거리 47 플러스 마이너스. 간단하네. 맘먹이다. 다 외워줘야 돼요 안 외워줘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반드시 제가 확인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